연꽃 야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 김치선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30줄에 접어든 사내였지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이면 품을 팔러 이웃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요. 아내 박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터에서 품일이 일찍 끝났소. 그래도 이만큼 벌었으니 다행이지요. 치선은 손바닥만 한 엽전 몇 잎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쌀이라도 좀 사와야겠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부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끼니를 나눠주고 병든 이웃을 돌보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요. 박 씨,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렇게 건강하니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오. 맞아요, 여보.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선량한 부부에게는 한 가지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건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박 씨, 오늘 장터에서 아기 업은 안악들을 보니 치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요. 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치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에 좀 나갔다 올까 하오. 치선은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걷다가 그는 개울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치선은 소리 나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버드나무 그늘에 조그만 광주리가 놓여 있었지요. 아니, 이게 광주리 안에는 보름쯤 된 듯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작은 옥 장신구가 아기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아기를 버리다니 치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기를 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박 씨,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박 씨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개울가에 아기가 버려져 있었소. 이 추운 밤에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박 씨는 재빨리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요. 얼른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박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제 체온으로 데워주었습니다. 치선은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울음소리가 힘이 있는 걸 보니 건강한 아이인 것 같소. 그나저나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우리가 돌봐야지요. 내일 아침 이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소. 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이미 아기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요. 귀한 집 아이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사연이 있었겠지요. 아기는 박 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요. 이대로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날 밤 마을 저편 기와집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복에 들리는 말로는 김치선 집에서 밤중에 무슨 소동이 있었다던데. 나으리 개울가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워왔다고 합니다. 아기라. 퇴진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욕심이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치선은 이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어젯밤 개울가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치선은 어젯밤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아기를 버리다니. 불쌍한 것.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가에 신고를 하면 고아원으로 보내질 텐데. 고아원이라. 치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시대 고아원은 형편이 좋지 않았지요. 자네가 맡아 키울 생각인가? 저희 부부가 자식이 없다 보니 하늘이 주신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며칠 더 지켜보게. 혹시 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장님. 치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제일의 부자 최진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김치선. 아, 최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치선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 집에서 아기를 주었다지. 예, 그렇습니다. 참 기특한 일이네. 자네 부부 자식이 없어 속상했을 텐데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 아닌가. 최진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건강한가? 예, 다행히 건강합니다. 귀한 집 자식인 듯합니다. 귀한 집, 무슨 근거로?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옥 장신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군. 혹시 그 옥 장신구를 보여줄 수 있나? 집에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간직하고 있지요. 그래, 잘 키우게. 최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의 집에서는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직접 받는가? 최진사가 자신의 신복인 마름 박성칠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오늘 낮에 몰래 엿봤습니다. 어떻던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마에 붉은 점이 있고 귀가 유난히 복스럽게 생겼더군요. 관상을 아는 자네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성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기다구의 상입니다. 큰 복을 가진 아이지요. 최진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렇군. 나도 그 옥 장신구를 보고 짐작했네. 그건 보통 집안의 물건이 아니야. 나으리께서 그 아이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우리 집에도 아들이 하나뿐이니 양자를 드리면 좋겠네. 하지만 김치선이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그건 자네가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 최진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꾀를 내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성칠이 김치선 집을 찾아왔습니다. 치선아, 집에 있나? 아, 마름님. 어인 일이십니까? 최나으리께서 자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으리께서 자네 집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시네. 그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박성칠이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넉넉하신 분이니 그 아기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네. 자네에게도 좋은 일 아닌가? 치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하늘이 점지해 주신 인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네 분수를 모르는군. 가난한 주제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건가? 박성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껏 키우겠습니다. 후회할 걸세. 박성칠이 쏘아붙이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최나으리가 탐을 내시면 어찌 되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신고한 아이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소. 하지만 나으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늘이 우리 편이실 겁니다. 치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잠자리에 들었지요. 마을 저편 최진사의 집에서는 촛불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고집 센 놈을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해. 최진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악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아기를 찾으러 오지 않았지요. 치선 부부는 아기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신기한 일이에요. 박 씨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보기를 데려온 뒤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어제도 밭에서 야생 인삼을 발견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오. 그것도 제법 굵은 것으로. 치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보기가 온 뒤로 집안에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밭의 곡식은 풍성하게 자랐고 품일도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지요. 보기가 정말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인가 봐요. 박 씨가 아기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김치선 집에 복된 아기가 있다더라. 맞아. 그 집이 갑자기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던데. 아이고, 부럽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최진사는 더욱 아기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박성칠, 예, 나으리.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네. 분부만 내리십시오. 김치선의 밭이 어디에 있는가? 마을 동쪽 개울 옆입니다. 좋아. 오늘 밤 그 밭에 경계석을 몰래 옮겨놓게. 예? 그게 무슨? 멍청한 놈. 우리 땅이라고 우기려는 것이네. 최진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칠은 하인들을 데리고 몰래 밭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하라. 들키면 안 된다. 그들은 경계석을 몰래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치선의 밭 절반이 최진사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치선이 밭에 나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경계석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치선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우리 밭에 경계석이 옮겨져 있소. 누가 장난을 친 게 분명해. 부부가 밭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최진사와 박성칠이 와 있었습니다. 아니, 최나으리. 여기는 어인 일이십니까? 여기? 내 땅을 확인하러 왔네. 예, 나으리의 땅이라니요? 치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보게, 이 경계석을 보라고. 여기부터가 내 땅이야. 최진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경계석은 원래 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몰래 옮긴 것 아닌가? 제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치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나? 박성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치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증인이 없었지요. 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장님께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치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지. 최진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글쎄, 경계석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네. 이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10년 넘게 이 밭을 경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도 최진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장님, 치선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김치선, 진정하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치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이 땅 문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리 없었지요. 그럼 이렇게 하지. 관가에 가서 정식으로 따져보세. 최진사가 제안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선이 필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가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경계석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시끄럽다. 함부로 떠들면 곤장을 맞을 것이다.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치선은 밭의 절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치선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나으리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보기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서 보기가 웃으며 방글방글 손을 흔들었지만 부부는 웃을 수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지만 최진사를 두려워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최나으리를 거역할 순 없지. 그래, 우리가 어쩌겠어. 최진사의 집에서는 축배가 오갔습니다. 하하, 첫 단추를 잘 끼웠네. 나으리,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더 조여야지. 저 고집 센 놈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말이야. 밭을 잃은 뒤로 치선 집안의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보, 쌀독이 거의 비었어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내일 품을 팔러 나가야겠소. 치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치선에게 품위를 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김서방, 미안하지만 오늘은 일손이 필요 없네. 예, 어제는 급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그럼 내일은요? 글쎄, 다른 사람을 구했네. 치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집으로 돌아온 치선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요즘 왜 아무도 저에게 일을 안 줍니까?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선아,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십시오. 최나으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었네. 자네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뭐라고요? 치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장님마저. 치선은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에게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아요. 보기 분유도 떨어졌는데 걱정 마시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겠소. 치선은 다음 날부터 먼 마을까지 걸어가 품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손길은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김치선이라고? 그 사람 고용하지 마시오. 박성칠이 이웃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협박했던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나자 치선 집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보, 보기가 계속 울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치선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칠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이, 김치선. 무슨 일이요? 치선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네. 무슨 기회 말이오? 그 아기를 넘기면 은자 50냥을 주시겠다네. 그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박성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치선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집이 정말 세구만. 그래, 후회하지 마라. 박성칠이 돌아가고 박 씨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보기는 우리 자식이오. 돈으로 바꿀 수 없소. 하지만 보기가 배고파 하잖아요. 박 씨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실 거요. 치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관가에 졸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치선이 누구냐?
저입니다만, 넌 체포한다. 예, 무슨 죄로요? 최나으리의 인삼밭을 망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터무니없는 소리요. 저는 나으리의 밭에 간 적도 없소. 하지만 졸개들은 시선을 끌고 갔습니다. 여보, 여보. 박 씨가 울부짖으며 따라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관가에서 치선은 매를 맞았습니다. 자백하라. 내가 인삼밭을 망쳤지.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놈이 곤장이 치선의 등에 내리쳤습니다. 계속 부인하겠느냐? 정말 안 했습니다. 치선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관장님,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 최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관장이 아첨하듯 맞이했습니다. 이놈이 내 밭을 망쳤소. 증인도 있소. 최진사가 말하자 박성칠과 하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김치선이 밤중에 인삼밭을 짓밟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모두 짜고 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치선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변명이냐. 관장이 호통쳤습니다. 판결한다. 김치선은 곤장 40대에 처하고 최나으리에게 배상금 은자 100냥을 물어라. 100냥이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갚을 수 없으면 노비로 들어가든지 집과 땅을 내놓아라. 아닙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진 뒤였습니다. 곤장을 맞고 풀려난 치선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박 씨가 남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김치선이 곤장을 맞았대. 배상금도 어마어마하다던데. 이제 집도 빼앗길 거야. 불쌍하긴 하지만 최나으리를 건드린 게 잘못이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집에서는 또다시 축배가 오갔습니다. 이제 곧 저 집이 무너질 것이네. 그때 그 복된 아기를 데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 완벽한 계획이야. 최진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치선의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고 집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씨가 보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관가에서 집을 빼앗으러 온다고 했소. 치선이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해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기마저 배고파서 계속 울어댔지요. 응애. 미안하구나. 보가. 이 엄마가 젖도 제대로 못 먹이고 박 씨가 아기를 달래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관가에 졸개들이 왔습니다. 김치선, 집을 비워라. 제발 며칠만 더 주십시오.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치선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시끄럽다. 판결은 이미 났다. 졸개들이 집 안의 물건들을 마구 내던졌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박 씨가 막으려 했지만 밀쳐졌습니다. 여보. 치선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최나으리의 소유다. 당장 나가라. 결국 치선 부부는 보기를 안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여보, 이제 어디로 가요? 일단 산으로 가자. 거기 빈 초막이라도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빈 초막은 형편없었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뚫려 있고 벽은 헐거워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지요. 여기서라도 며칠 지내자. 치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보기가 추워할 텐데. 박 씨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들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선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울 정도였지요. 여보, 오늘은 좀 벌었소. 나무 한 짐에 엽전 5잎. 치선이 주머니를 털어 보였습니다. 이걸로는 쌀도 못 사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게 최선이요. 박 씨는 자신이 입던 적삼을 팔아 쌀을 샀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필요 없는 옷이에요. 보기가 먹어야죠. 당신이 춥지 않소. 괜찮아요. 하지만 박 씨는 떨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씨는 병이 났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네. 콜록. 당신 약을 지어 먹어야 하오. 돈이 어디 있어요. 보기만 건강하면 돼요. 당신마저 쓰러지면 어떻게 하오. 치선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지을 돈이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치선은 홀로 초막 밖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보기를 키우려 한 것이 죄입니까? 치선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그때 초막 안에서 보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 보가. 치선은 다시 초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어둡고 추운 환경에서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신기한 아이야. 박 씨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오.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소. 치선이 보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저희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지켜내야 하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최나으리가 보기를 가져가면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오. 치선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소. 그게 더 중요한 거요. 맞아요. 여보, 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산속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치섬 부부가 산속에서 죽어간다던데. 그래? 안 됐구먼. 그 아기는 어떻게 됐대? 아직 데리고 있다더라. 고집도 참. 최진사는 이 소문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곧 저들이 굴복할 것이네. 예, 나으리.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박성칠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하지만 최진사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고난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은 결코 선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초막에서 보기가 또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까르르. 그 웃음소리는 마치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지요. 초막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박 씨의 병은 점점 깊어갔고 치선도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치선은 나무를 하러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길에서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노인장, 괜찮으십니까? 치선이 급히 달려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네. 노인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으셨습니까?
치선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네. 이를 어쩌나. 치선은 품속에서 보리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점심이었지요. 노인장, 이거라도 잡수십시오. 자네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노인은 감사하며 보리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는 참 선한 사람이로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한양에서 왔다네.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양이라니요? 이런 산속까지 어떻게? 할 일이 있어서 이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지. 그렇군요. 어디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네. 치선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 초막이 있습니다.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초막? 예. 사정이 있어서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치선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인은 치선을 따라 초막으로 갔습니다. 노인장을 모시고 왔소. 어머, 어서 오세요. 박 씨가 기침을 하며 맞이했습니다. 부인께서 편찮으시군요. 노인이 박 씨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산에서 지낸 지 2달째인데 몸이 약해져서 그때 보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고, 보가, 잠깐만. 박 씨가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제가 안아보겠습니다. 노인이 보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노인을 보며 방긋 웃은 것입니다. 까르르, 이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온 뒤로 신기한 일이 많았거든요. 치선이 그동안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강가에서 보기를 발견한 일, 집안에 찾아온 행운, 최진사의 탐욕과 음모, 억울한 누명과 고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최진사라는 자가 정말 악독하구나.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는 양반이고 저희는 천민이니까요. 천민? 예. 이미 재산도 다 잃었고 이제는 천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치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들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 아이는 저희의 전부입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게. 이게 뭡니까? 은자 10냥이네. 부인의 약을 지으시게. 아니 됩니다. 이런 큰 돈을. 치선이 황급히 사양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는 것뿐이네. 받으시게. 정말 감사합니다. 치선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황판서라고 하네. 황판서님이라 고귀한 분이시군요. 지금은 그저 떠도는 노인일 뿐이네. 하지만 치선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정조 임금께서 파견하신 암행어사라는 것을. 황판서는 며칠간 초막에 머물며 치선 부부를 관찰했습니다. 보가, 배고프지?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여보,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보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황판서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부부가 있다니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로다. 어느 날 저녁 황판서가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로 내려가 보겠네. 예,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괜찮네. 볼 일이 있어서.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다음 날 황판서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진사가 또 누구를 괴롭혔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이번엔 송씨네 딸을 탐낸다더라. 아이고, 끔찍해라.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 누가 감히 최나으리를 건드려? 관가하고도 한통속인데. 황판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곳의 악이 이토록 심했구나. 그는 최진사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나으리, 김치선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끈질긴 놈이로군. 조만간 굴복할 겁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좋아. 그때 내가 직접 가서 아이를 데려오지. 최진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황판서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로다. 그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며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지요. 최진사가 경계석을 옮기고 거짓 증언을 시키고 관가를 매수한 모든 증거를. 황판서는 다시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장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이제 곧 일이 풀릴 것이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만 더 참으시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네. 황판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한양에서 온 관원들과 함께 황판서가 공식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게 누구야? 어머, 황판서님 아니신가? 판서님이 암행어사셨다니.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전 백성은 잘 들으라. 황판서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정조 대왕께서 파견하신 암행어사 황정훈이다. 최진사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지방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러 왔노라. 어삿도.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최진사는 당장 나와라. 예. 최진사는 떨리는 몸으로 나왔습니다. 내 이놈, 무릎을 꿇어라. 어삿도 제가 무슨. 입 닫혀라. 내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황판서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경계석을 몰래 옮겨 김치선의 땅을 빼앗았다. 그건 오해입니다. 입 닥쳐. 증인들이 있다. 황판서의 신호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봤습니다. 박성칠이 밤중에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우리도 봤어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둘째, 거짓 증언을 시켜 무고한 백성을 모함했다. 어삿도, 박성칠, 내 이놈도 나와라. 박성칠이 부들부들 떨며 나왔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라. 인삼밭 사건의 진실을.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죄송합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성칠이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김치선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최나으리께서 시킨 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악독한 놈들, 선량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최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관가를 매수해 부정한 판결을 내리게 했다. 황판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보라. 내가 관장에게 뇌물을 준 증거다. 저건 어디서? 최진사가 당황했습니다. 입 닫히라고 했다. 황판서가 호통쳤습니다. 내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때 치선 부부가 보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사또님, 김치선, 이리 오라. 치선 부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어사또님, 저희는 치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황판서가 보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황판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바로 보기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한 아이로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구나. 황판서가 보기에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사또님, 이 아이의 정체를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조사했다. 황판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전라도 관찰사의 손자다. 예, 모두가 놀랐습니다. 관찰사의 둘째 아들이 몰래 사랑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 그렇다면 신분의 문제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다. 황판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 곁에 옥장신구를 놓은 것은 언젠가 찾기 위함이었다. 그럼 이 아이를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려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황판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요? 내가 볼 때 진정한 부모는 너희들이다. 황판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혈육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법이니라. 치선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자, 이제 최진사의 처벌을 내리겠다. 황판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최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어사또, 제발. 최진사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성칠과 매수된 관원들도 모두 처벌한다. 악인들은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선, 예, 어사또님, 내 땅과 집을 모두 돌려준다. 최진사가 빼앗은 재산도 돌려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선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또 만세. 정의가 이겼다. 보기도 기쁜 듯 까르르 웃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하늘은 선한 일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가의 뜰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의 공개 처벌식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죄인 최진사를 끌고 오너라. 황판서의 명령에 따라 최진사가 결박당한 채 끌려왔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 내 죄를 알겠느냐? 어사또, 제발 용서를. 입 닫혀라. 내가 저지른 악행을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황판서가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경계석을 몰래 옮겨 남의 땅을 강탈했다. 둘째,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백성을 모함했다. 셋째, 관리를 매수해 부정한 판결을 내리게 했다. 넷째, 마을 백성들을 협박하고 괴롭혔다. 다섯째, 복된 아이를 빼앗으려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 죄목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의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저 악당 같으니 우리도 피해를 봤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최진사, 이제 내 입으로 죄를 자백하라. 저는 최진사는 머뭇거렸습니다.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면 혹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예.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치선의 땅을 탐냈습니다. 더 크게, 제가 김치선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뿐이냐? 복된 아이를 제 양자로 삼으려고 온갖 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인삼밭 사건도 거짓이었습니다. 김치선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최진사가 저지른 다른 악행들도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딸을 탐내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 곡식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제 아들을 누명 씌워 곤장을 맞게 했습니다. 하나 둘씩 피해자들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최진사의 악행은 김치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요. 수십 년간 마을 전체를 괴롭혀온 것이었습니다. 이 악독한 놈, 황판서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어사또, 제발 한 번만 판결을 내린다. 황판서가 마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아닙니다. 유배 기간은 영원이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제발. 최진사는 땅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칠. 예. 박성칠도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이놈은 주인의 악행을 도왔다. 곤장 100대에 처한다. 치고 싶은 백성이 있느냐? 황판서가 물었습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김치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치선아, 내가? 예, 어사또님. 제가 받은 억울함을 갚고 싶습니다. 그래, 내게 그럴 자격이 있다. 치선은 곤장을 들었습니다. 박성칠, 내가 나를 거짓으로 고발했지.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느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늘이 하실 일이다. 치선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대가다. 또 한 번 곤장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보기를 빼앗으려 한 것에 대한 대가다. 100대의 곤장이 모두 끝나자 박성칠은 기절했습니다. 백성들은 통쾌했습니다. 잘했어. 저런 악당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황판서가 다시 선언했습니다. 매수된 관원들도 모두 파직하고 처벌한다. 예. 관원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의 재산 중 일부는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만세, 어사또 만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황판서는 김치선을 불렀습니다. 치리선아, 예, 어사또님. 내 집과 땅을 모두 돌려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사가 부당하게 빼앗은 보상금으로 은자 500냥을 주겠다. 500냥이라니 과분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판서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예? 이 아이를 지키려는 너희의 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니라. 어사또님, 착하게 살면 하늘이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최진사는 그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자는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했지요. 박성칠과 다른 공범들도 각자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교훈이 새겨졌지요. 밤이 되자 치선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자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박 씨가 감격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돌아왔소. 두 사람은 보기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은 몰락했고 선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치선 집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밭에는 푸른 곡식이 자라고 있었지요. 여보, 이게 꿈만 같아요. 박 씨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도 나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지요.
정말 그렇소. 보기 덕분이요. 치선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이제 제법 자라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머, 말을 하네. 박 씨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보기 이제 말도 하는구나. 그날 오후 황판서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사또님, 어서 오십시오. 치선 부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예, 덕분에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기도 건강하고요. 박 씨가 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잘 자랐구나. 황판서가 보기를 안았습니다. 사또님, 오늘은 무슨 일로?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네. 황판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라도 관찰사께서 소식을 들으셨다. 보기의 친할아버지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그분께서 직접 이곳으로 오신다. 예? 치선 부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보기를 데려가시려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 이틀 후 관찰사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수행원들이 함께였지요. 저렇게 대단한 분이. 박 씨가 두려워했습니다. 괜찮소. 우리가 보기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걸 보여드리면 돼요. 치선이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관찰사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위험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김치선이 누구인가? 예, 소인입니다. 치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가 내 손자를 키운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보자.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보기를 내밀었습니다. 관찰사가 보기를 안았습니다. 정말 내 손자가 맞구나. 관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마의 점, 우리 집안의 표식이지. 관찰사님,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관찰사가 울먹였습니다. 소인들이 부족하게나마 정성껏 키웠습니다. 치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족하다니. 그대들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이미. 관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미련했네. 신분 때문에 아이를 버리다니. 관찰사님, 혹시 보기를?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찰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처음에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지. 관찰사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화려한 관가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 곁이 좋을까? 관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들을 보니 알겠네. 진정한 부모는 혈육이 아니라 사랑이로다. 관찰사님, 이 아이를 계속 키워주게. 정말이십니까? 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내가 이 아이를 보러 와도 되겠는가? 당연하지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 학문을 배울 나이가 되면 내가 스승을 보내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선 부부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하네. 내 손자를 살려주었으니. 관찰사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양육비로 쓰게. 과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옥 장신구는 아이의 정체를 증명하는 것이니 잘 간직하게. 명심하겠습니다. 관찰사는 마지막으로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보가, 할아버지가 또 올게. 건강하게 자라렴. 까르르. 보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관찰사가 떠난 후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치선 복 받았네. 관찰사 손자를 키우다니. 하늘이 도우시는 거야. 황판서도 기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이로군. 어사또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이건 그대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복이야. 마을 이장도 찾아왔습니다. 치선아, 미안했네. 그때 못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이장님. 다 지난 일입니다. 고맙네. 이제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 저녁이 되자 치선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그렇소. 보기가 복을 가져다 준 거요. 아니에요. 여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노력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좋아. 우리 보기가 좋아라고 했어요. 하하, 그래. 아빠도 엄마도 보기가 좋단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선은 보상받고, 악은 벌받고,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이제 4살이 되어 총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나비 봐. 그래, 예쁘지. 보가. 박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밭둑을 거닐었습니다. 김치선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났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관찰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죠? 그렇소. 올해로 3번째 방문이시네. 치선이 대문을 쓸며 대답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시니까 그것보다 보기를 보러 오시는 마음이 더 크시겠지요. 그렇겠소. 오후가 되자 관찰사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기가 뛰어나가 반겼습니다. 오, 우리 보기. 많이 컸구나. 관찰사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가져오셨어요? 하하, 이 녀석. 그것보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니? 그것도 보고 싶었어요. 보기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참 잘 자랐구나. 건강하고 밝고. 관찰사가 김치선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관찰사님. 과찬이 아닙니다.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밝은 아이로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관찰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권세와 재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보기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좋아요. 옛날 옛적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단다. 욕심쟁이요? 그래, 그 사람은 복된 아이를 빼앗으려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 나쁜 사람이네요. 맞아. 하지만 착한 부부가 아이를 지켜냈단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지켜낸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지. 보기가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처럼요. 그래, 꼭 너희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이었단다. 관찰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았지. 와, 다행이다. 보기가 박수를 쳤습니다. 관찰사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너도 커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엄마 아빠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그래, 잘했다. 밤이 깊어지자 관찰사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네. 안녕히 가십시오, 관찰사님. 두 분 정말 감사하오. 관찰사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보기를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아니요. 그게 맞는 일이었소. 이제 확신하오.
가마가 떠나고 김치성 가족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졸려요. 그래, 자잤구나. 박 씨가 보기를 재웠습니다. 엄마, 우리는 복 받은 거 맞죠? 보기가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기 덕분이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착해서 그래요. 하하, 우리 보기가 다 컸네. 보기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치성과 박 씨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나도 그렇소. 몇 년 전만 해도 산속 초막에서 떨고 있었죠. 그때가 생각나는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소. 보기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무엇을 말이오? 신분이나 재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아, 맞소. 바로 마음이지. 착한 마음으로 살면 하늘이 지켜주신다는 것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치선이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악한 짓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진정한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보기는 훌륭한 선비로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늘 선하게 살았지요. 저는 부모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보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보기는 평생 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관찰사도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 손자를 김치선 부부에게 맡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조선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버려진 아기가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선한 마음이 복을 불러왔다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혈육보다 사랑이 더 깊은 것 아닐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김치성과 박 씨는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최진사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리셨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이치입니다. 선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은 반드시 벌받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보기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까르르. 그 웃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그러면 복이 찾아온다고.